정부가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공개된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에 이은 대규모 택지입니다. 정부의 취지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30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11만 채까지 합하면 이제 30만 채 공급 계획은 다 나왔네요. 그렇죠. 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특징이 지난 정부처럼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내놓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쪽에서 그 신도시를 공급하는 건데 신도시의 개념은 사실 100만 평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하의 그 면적도 다 포함해서 어제 발표를 했죠. 마지막 발표한 어제는 그 고양 삼능지구하고 그다음에 부천 그 대장지구입니다. 네. 이 고양 삼능지구, 창능지구 같은 경우는요. 네. 서대문 그 수색역에서부터 고양시 가다 보면 오른편입니다. 구릉지로서 상당히 그 면적이 큽니다. 813만 제곱미터니까요. 네. 평수로 따지면 약 한 245만 9천 평 정도 됩니다. 세대수는 한 3만 2천 가구 정도 들어가고요. 미니 신도시급 이상이죠. 이게 완전 신도시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조금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면적이 343만 제곱미터니까 한 2만 가구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 일대가 이제 부천 네. 시청서부터 그 김포공항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사당역이라든지 창동역이라든지 역세권 주변 개발과 경기도까지 합쳐서 22곳을 발표했죠. 네. 네.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30분이 안 걸리도록 하겠다. 네. 물론 이제 교통 대책과 연계돼서 추진될 내용입니다만 뭐 그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고양 창릉 지역 같은 네. 경우는요. 일산 신도시나 또는 파주 운정지구보다도 가깝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발표는 어제 정부가 교통 대책을 내놨는데 시행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네. 예, 계획만 발표했을 뿐인데 만약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여러 가지 그 BRT라든지 또는 SRT나 또는 GTX가 개통된다면 교통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동탄이나 김포 신도시 이쪽의 경우에는 주변에 지하철역도 없었고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해서 뭐 여전히 선호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지금 이번에 이들 지역은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번에 네. 지금 발표한 그 3기 신도시를 상대해서 본다면 2기 신도시가 볼 변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교통대책도 안 나왔고 또 2기 신도시 일부가 지금 분양되면서도요. 지금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청약 시장의 강화도 있지만 교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에 대한 획기적인 교통 대책은 안 내놓고요. 3기 신도시만 내놨습니다. 네, 광역 교통망이 완성되는 시기 2028년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찌감치 입주하는 분들은 뭐 일단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신도시를 만들 때부터 신도시라는 게 이제 그 100만 평 이상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교통 대책이나 교통부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택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주택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입주부터 하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거나 도시기반 시설이 안 돼서 초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단 대출 규제, 돈줄을 죄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대책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태인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집값도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공급 대책 때문에 집값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을 좀 옥죄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주택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75%를 무주택자인 그 청약자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보다는 규제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당초에는 6월 말쯤에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한 달 이상 이렇게 빨리 나온 건 어떻습니까? 뭐 서울 강남의 집값이 최근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3월 달, 4월 달 한국감정원의 발표를 보면은요. 주택 가격이 0.2% 이상 하락하다 0.18%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해 그 12월부터 금년도 1, 2월 달 소위 그 이사철의 중소형 아파트로 거래된 양이 3월, 4월 달에 신고를 하면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간 거 아닌가. 그리고 낮추는 걸 좀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남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의 그 하락폭이 좀 멈칫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래서 정부가
이게 그 가격을 올라가는 조짐이 아닌가, 또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그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신도시를 서둘러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수요자들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언제쯤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항상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정부가 뭐 강력한 그 대출 규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자는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면서 또 신도시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 대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신도시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렸다가 좋은 지역의 신도시 입주를 노려보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재고주택 시장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인천 검단이나 파주 운정지구처럼 2기 신도시 가운데 미분양을 우려하는 지역들이 좀 꽤 있잖아요. 네. 자, 이번에 3기 신도시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공급 과잉 사태가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수요가 줄면 공급 과잉이 되거든요. 네.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더 증가하고 또 규제가 강하면 수요가 줄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분산돼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와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미분양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6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미분양이 많이 쌓이는 지역은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들이 만약에 매수에 나선다면 이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보통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주민들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네. 뭐 반발을 한다거나 갈등을 빚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2022년까지 분양을 2022년부터 분양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인데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땐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거든요. 대대로 내려오던 땅들을 버리고 딴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거고요. 그 이면은 뭐 보상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지역의 커뮤니티가 무너지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이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게 1년만 2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1호가 받고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입주하는 시기는 적어도 5, 6년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또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오르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또 나올 만한 그런 대책들이 있을까요? 공급 대책은 뭐 그렇게 이제 거의 다 나왔다고 네. 봐야 되고요. 이 30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5개 신도시가 29만 2천 가구밖에 안 됩니다. 네. 30만 가구는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이 30만 가구를 시행하는 걸로 더 이상 공급은 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뭐 규제 정책은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발표한 2개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대책은 정부가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